인도네시아는 결국 전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 한 줄짜리 보도자료는 협력 관계로 알려졌던 양국 방산 프로젝트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개월간 공동개발을 외쳤던 그들이 갑자기 모든 훈련 인원과 기술 참여 요원을 단숨에 철수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계약 파기에 전조라 했고 어떤 이는 기술 유출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모국 언론조차 내부 이탈자가 있었다는 비공식 루머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현장엔 단 한 대의 시험기만 남겨졌습니다. 통신 장비는 꺼졌고 조종석은 봉인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비행 데이터를 저장하던 내부 서버는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철수 전날 밤 누군가 조종석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차단된 상태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한국 기술진이 복구한 노트북 한 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장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같이 갑시다. 기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술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의도된 중단이었을까요? 혹은 누군가의 결정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협력 파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짜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사 알리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출신이고 지금은 공군 중위로 복무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제게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전투기 한 대가 인간의 감정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건 2022년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막 조종사 자격을 따고 의욕에 불타있던 저는 어느 날 상부에서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파견될 후보군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드는 고등 전투기라니요. 전투기 공동개발이라니 어릴 때 꿈처럼 느껴지던 일이 제 앞에 실현된 거예요. 공식 임무 명칭은 초기 통합 시뮬레이터 공동운용 테스트 요원. 외국인으로선 첫 번째였고 여성으로도 첫 사례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그 무렵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KF-21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왜 굳이 한국과 우리가 언제부터 전투기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나? 심지어 어떤 동료는 제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 홍보용으로 간다는 거 알아? 거기서 꼭 포즈 잘 잡아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기대와 불안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도착지는 경상남도 사천. KF-21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의 본사였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깔끔했고 군 기지와 민간 기업이 혼재된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윤재훈 소령이었습니다. KF-21 파일럿 겸 개발 통합 책임자로 군인답게 딱딱하고 무표정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담 기술자였던 최민혁 박사.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라는데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도네시아 쪽 파일럿은 어느 정도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한가요? 그 순간 제 영어 실력을 시험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 했던 제 노력도 오랜 준비도 아무 의미 없다는 듯한 시선. 그게 저와 민혁 박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통역 담당으로는 정하용 박사가 함께했어요. 학자 출신답게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회의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전 정말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술 용어 대부분이 생소했고 HUD, FLCS, EW 시스템 등 그 어떤 것도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지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은 일부 번역되어 있었지만 어색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군사 문화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시가 빠르고 간결하다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설명이 없었고 제 실수는 곧 이해 못함이 아닌 자질 부족으로 간주됐습니다. 이해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군대 조직 안에서 그건 약점의 고백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은 시뮬레이터 훈련 중 G포스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멀미를 했고 그걸 본 민혁 박사는 조용히 회의록에 무언가를 적더니 말했어요. 다음 테스트는 지조정 2단계부터 시작하죠. 신체 적응도에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제 옆에 앉아있던 윤소령은 민혁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지만 말리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하영 박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정 박사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일 거예요. 민혁 박사는 워낙 기술 중심적이라서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저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닌 실험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회의 시간에선 늘 기술적 설명만 오갔고 한국팀은 그 안에서 저를 조정 변수로만 다뤘습니다. 며칠 후 밤늦게까지 훈련을 마치고 조종석에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HUD 스크린을 닫기 전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마. 처음엔 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분명히 보였어요.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그 단어가 좌측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같이 가자 또는 함께 가요라는 뜻이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서졌습니다. 이들은 날 테스트하는 사람으로만 대하지 않았어요. 분명 누군가는 제 언어로 제 마음을 느끼려 했던 겁니다. 너무 서툴고 작아서 몰랐지만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한 줄 한 줄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민혁 박사는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훈련 후 HUD 백업 복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 문구요. 인상 깊던데요.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HUD에 떠 있던 그 단어 사마사마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방인으로 남아있던 제게 한국 기술진이 처음으로 건넨 작은 달이었어요. 그날 이후 민혁 박사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진 않았지만 시뮬레이터 세팅 전마다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순서가 편하시겠어요? 비행 데이터 중 혼란스러운 부분은 어디였죠?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질문들이었어요. 윤재훈 소령도 훈련이 끝나면 조용히 남아 함께 영상을 되짚어보며 말했습니다. 리사 중위, 당신의 롤링 감각은 독특해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아니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좋은 시도. 그 말 하나에 저는 밤새 매뉴얼을 다시 읽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주 쓰이는 용어, 조종관 반응 설명, 센서 신호 종류, 지상공중 교신, 프로토콜. 이제껏 듣고도 그냥 지나쳤던 단어들이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훈련이 반복되면서 통역 담당 정하영 박사와도 대화가 늘었습니다. 하영 박사는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엉뚱한 유머를 던지기도 했어요. 리사 중위, 민혁 박사는 말은 없는데요. HUD는 무척 수다스러웠죠. 맞아요. 기체보다 사람이 더 차가운 것 같아요. 하하,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괜찮아요. 민혁은 불편할 때만 더 조용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팀처럼 되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지친 밤의 한숨, 시뮬레이터 바닥에 떨어진 땀방울. 그 모든 게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이 작은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본국에서 암시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KF-21 프로그램의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련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단순한 공지처럼 보였지만 저에게 그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철수 가능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 시간 뒤 제게 아스완 대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오래 근무한 보수적인 인물이었고 이번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리사 중위, 너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도록 해라.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시기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너는 기술자가 아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비행 데이터 수집은. 그래. 하지만 조종사가 감정에 휘둘리면 무기가 아니라 폭탄이 된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폭탄.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던 신뢰와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는 회의감 사이에서 저는 서서히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만드는 것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현실 정치 앞에선 너무도 가볍게 흔들리는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윤재훈 소령이 부른 비공식 미팅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사 중위, 혹시 인도네시아 측에서 철수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얘기니까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개발 협력이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KF-21 조립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공동개발이라는 말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보자. 돌아간다면 적어도 후회 없는 기록 하나쯤은 남기고 싶다. 며칠 뒤 수라바야 조립공장에서 부품 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설치된 한국산 부품 조립 라인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사천에서 수라바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엔 이전의 훈련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비병들은 조심스러웠고 한국 기술진은 묵묵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품 박스를 하나하나 검수하며 저는 작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의 박스를 열었을 때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회색 완충제 속 봉인된 부품 옆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린 성능이 아니라 믿음을 조립합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 전우로서 한국에서 보내며 최민혁 드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쩌면 말보다 문서보다 더 진한 신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혁 박사는 제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문장을 들고 입을 닫은 채 조립공장 통로를 걸을 때 한참 뒤에서 인도네시아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거 진짜예요? 한국에서 저런 걸 보내요? 그래, 진짜야. 우리는 그냥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긴 회의 끝에 결심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하겠다고.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인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수라바야 조립공장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공장 내부엔 여느 때와 같은 기계음이 퍼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조금 다르게 울렸습니다. 어제 도착한 한국산 부품 박스를 열며 발견한 손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민혁 박사의 문장 하나가 어쩌면 그 어떤 설계도보다 제게 더 큰 울림을 줬기 때문이죠.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각은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통역팀과 조율을 맡은 현지 관리관들이 분주하게 회의실을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원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제 언어로 제 이야기를 하게 해주세요. 통역팀의 안젤라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아닌 어쩌면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이상한 담대함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단상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민혁 박사가 다가와 작은 메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혹시 몰라서요. 연설 전에 떨리면 손에 쥐고 있으세요. 하얀 종이에는 동그랗게 그려진 보람의 실루엣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체는 성능으로 날지만 사람은 믿음으로 납니다. 그 문장을 쥔 채 단상에 오르자 마이크에서 작게 피드백이 터졌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앞엔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국 기자들이 반씩 나뉘어 앉아 있었고 모두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공군의 리사 알리아 중위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술적인 사양을 발표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속에서 겪은 조금 더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갸웃하거나 펜을 놓는 이도 있었고
예상과 다른 흐름에 집중을 더하는 얼굴도 있었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많은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용어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졌고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제겐 낯선 암호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보며 속삭이던 몇몇의 시선 속에선 저 사람은 왜 여기 와 있지? 란 느낌도 받았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종석 HUD의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마, 인도네시아어로 같이 갑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시스템이 제게 말을 걸어온 것 같았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작동했고 몇몇은 눈을 들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한국산 부품 박스 속에는 한 장의 손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린 성능이 아니라 믿음을 조립합니다. 그 한 문장은 수십 페이지의 기술 보고서보다도 더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민혁 박사의 메모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로를 알게 하는 마음을 조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느꼈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눈빛을 나누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으며 통역 이어폰을 쓰고 있던 몇몇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박수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회견장 구석에서부터 그러다 중앙, 끝내 전체가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던 순간 저는 뒤편에 서 있던 민혁 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가슴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SNS에선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샵사마사마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조립, 마음을 이어 붙인 신뢰, 보람엔 사람의 온기가 들어있다 같은 글들이 빠르게 공유됐고 심지어 한국의 한 고등학교 항공우주 동아리에선 KF-21 팀워크 사례 연구라는 소논문까지 작성됐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재훈 소령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리사 중위, 오늘 당신의 연설은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했습니다. 기체보다 먼저 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예정돼 있던 프로젝트 철수 관련 청문회를 전격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공식 문서의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진심으로 연결된 동맹은 논리로 해체할 수 없다. 며칠 후 조립 공장 안에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없던 부품 하나하나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서로의 이름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민혁이 15번 넘게 설계 수정했던 부품이지. 이쪽은 루디가 온종일 기체 진동값 테스트하면서 손봤던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전투기를 조립하는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이름이 연결된 신뢰의 지도를 펼쳐가는 일이었고 각 부품 위엔 누군가의 고민, 야근, 그리고 말없는 배려가 얽혀 있었죠. 며칠 뒤 KAI 홍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중 시연 행사가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대표 조종사로 리사 중위님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조용히 민혁 박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HUD에 사마사마라는 문구 혹시 처음 넣으신 분 당신이었죠? 민혁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땐 그냥 누군가 힘들어 보여서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건 시스템에 글 하나 남기는 거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조용한 순간에 어떤 약속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연식 전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른 새벽, 동해안 훈련기지에 활주로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시연식이 열리는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습했고 조종사 대기실 창문엔 이슬이 맺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점퍼 위로 정비 점검표를 펼쳐들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여왔는지를 알고 있기에 혹여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동안 함께 준비해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흩어질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딘가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날, 저는 기술자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고 전투기 부품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으니까요. 리사 중위 HUD 최종 점검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한국관제요원 강희찬 대위가 차분한 목소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훈련 기간 내내 저를 기술적으로 서포트했던 인물이었고 언뜻 무뚝뚝해 보였지만 은근히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26 대기 중인 기체 확인해주세요. 순번은 263번, 호출명 보라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라삼, 준비 완료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위님, 오늘 날씨는 좀 흐릴지도 모르지만 잘 날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그동안 냉정하고 절제된 군 환경 속에서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를 새삼 깨달았죠. 활주로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안엔 지난날의 혼란,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던 날들이 다 녹아 있었고 동시에 그 모든 걸 견디고 나온 제 자신에 대한 조용한 확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올라 복장을 정비하고 HUD를 켜자 그 안엔 여전히 사마사마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날자. 이륙 직전 조종석 안에서의 몇 초는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엔 수많은 버튼과 계기판, 손끝으로 느껴지는 조종간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귓가를 타고 흐르던 교신망 너머의 짧은 잡음까지 모든 게 지나치게 선명하게 들렸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비행기를 처음 본 기억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외곽의 공항 근처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활주로 끝에서 비행기가 뜨는 걸 보여주셨던 날이었죠. 리사, 저게 꿈이야. 저기까지 가려면 강해져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윽고 기체가 떠오르자 세상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던 활주로는 저 멀리 사라지고 하늘 위로 펼쳐진 구름층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삼각대형을 유지한 채 날아오르는 동안 조종관을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심호흡과 함께 고상우 대령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도 2만 피트 진입. 다음은 1차 좌측 급선회. 그 순간 조종관을 좌로 틀자 기체가 강하게 눕혀졌고 저 멀리 아래쪽으로 훈련장 외곽과 바다가 동시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망원경을 들고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손에 쥔 성명서 초안을 내려놓은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기자들이 촬영 중 교신음을 실시간 중계하자 SNS에선 이게 실화냐? 이니 조종사 눈물나게 멋지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장 통역 장교는 실시간으로 교신을 번역하며 관람석 뒤편에서 기자들에게 자막을 전달하고 있었죠. 마지막 기동은 삼각편대 분산제 결합 비행이었습니다. 고속 비행 중 각 기체가 3방으로 분리됐다가 일정 고도에서 동일 시간, 동일 각도로 중심을 향해 재집결하는 고난이도 기동이었죠. 그 순간 제 앞엔 한 줄의 흔들림도 없는 궤적이 펼쳐졌습니다. HUD의 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여전히 사마사마가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재운소령의 메시지가 덧붙여졌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보람에는 함께 날아야 합니다. 착륙 후 기체에서 내리자 모든 정비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던 안젤라가 제 헬멧을 벗기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당신은 완성됐어요. VIP 텐트 안에서는 민혁 박사와 ADD 기술팀이 각국 기자들에게 기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플랫폼이 아닙니다. 양국 기술진이 매일 밤 통역기와 수첩 하나로 번역과 설계를 반복하며 만든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 인도네시아 기자는 이건 협력의 이상적 모델이다라고 적은 노트를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인니 국방부는 내부 회의에서 KF-21의 추가 도입 논의를 재개했고 다음날 아침 모든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엔
이 제목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한국을 만났다. 공동성명서엔 다음 문장이 추가로 삽입됐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신뢰의 매개다. 이후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민혁 박사와 안젤라, 강대위, 루디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어느새 통역 없이도 눈빛과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체를 조종하는 일은 단지 기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엔 민혁 박사의 글씨체, 재훈 소령의 응원, 강 대위의 꼼꼼한 시스템 점검, 그리고 루디와 안젤라의 말보다 진한 신뢰가 녹아 있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제 삶의 긴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타는 건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기를. 그리고 이 날개가 닿는 곳마다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이제 누군가 제게 KF-21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하늘 위에서 사람들이 가장 따뜻해지는 방식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